반가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3회 제37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개업공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임차죠. 임차하려는 경우, 즉 권리 이전 의뢰인과 전속 중개계약서 또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마찬가지죠. 자, 정답은 희망 지역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리 취득용을 보면 우리 별지 14호 서식을 보면 권리 취득용의 경우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을 기재하고요. 권리 이전용의 경우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사실 이건 시험에 출제할 실익은 없는데 출제위원들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냈죠. 사실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기 때문에 사무소 관할이든 중개사물 관할이든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오면 사무소,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사무소가 A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A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네, 그렇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입니다. 그리고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리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예, 주택이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외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택 외지만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틀린 거 X, 옳은 것 O 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계약 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집합 건물의 전용 면적, 집합 건물 외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입주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종전부동산란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된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맞습니다. 5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한다면 그 5억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아파트의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 부가가치세 없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총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40번 33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X죠. 지상권의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의 경우 5년인데요. 이 분묘는 특수 공작물이기 때문에 5년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자, 그 다음에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1995년도 설치되었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2020년 이게 판례인데요. 2020년도에는 2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설치됐다면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고요. 만약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 근데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32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